자,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요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처음에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뭐 참여 기업들이 표가 나와 있는데 너무 알아보기 어렵고 이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몇 개 보고 말려고 하다가 그 채널에 좀 올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.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월화수목이죠. 다음 주 월화수목. 자, 여기 발표 회사입니다. 발표 회사. 여기가 발표 회사고 여기는 발표하는 내용. 그 다음에 요 밑에 관계된 회사. 우리나라의 관련주 되겠죠. 관련주.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관계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.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엮여 있는지. 자, 첫 번째 존슨앤존스가 발표를 리브리반트 및 렉나자 병용요법 매출 기대감. 자, 여기서 이제 렉나자죠. 렉나자. 오스코텍이 개발한 거를 유한양이 사가고 유한양에서 다시 존슨앤존슨이 사가죠. 그게 바로 이제 레이저 티닙입니다. 레이저 티닙. 약 이름이 원래 레이저 티닙인데 이 존슨앤존스가 가져가서 판매할 때 렉나자로 판매한 게 같은 약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유한양하고 오스코텍은 그 렉나자 매출의 로열티를 받는데 10%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8%라는 사람도 있고 10%가 넘는 사람도 있고. 근데 이제 한 10% 받는다고 봤을 때 만약에 1조가 팔렸다. 렉나자가 1조가 팔렸다면은 10%면 1000억 받겠죠. 1000억 받아가지고 로열티를 6대4로 나눈답니다. 유한양이 600억 가져가고 오스코텍이 400억 가져가고. 근데 이 오스코텍은 다시 또 반으로 나눕니다. 제노스코라는 게 오스코텍이 관계회사인지 자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얘들이랑 또 반띵하거든요. 그럼 뭐 1조를 팔면 렉나자가 1조가 팔리면 유한양이 600억 가져가고 오스코텍이 200억 가져가고 제노스코가 200억 가져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사실 큰 기대감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. 뭐 여기서 뭐 매출 기대감을 공유하는 거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. 바이오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매출 기대감이 매출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요만큼 팔겠다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긴 힘듭니다, 사실. 자, 두 번째 화이자. 이거는 뭐 유명해가지고 자 D&D 파마텍이죠. 비만약. 비만약 D&D 파마텍이 이 메세라라는 회사한테 그 기술 이전을 하죠. 여러 개 한 걸로 압니다. 여러 개 한 걸로 아는데 그 메세라를 이 화이자가 인수를 해버린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 화이자가 비만약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. 그러면 무조건 D&D하고 관계 있고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DD01이라고 있습니다. 이 D&D 파마텍. DD01이라고 있는데 이게 2026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이게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 공개한다 했거든요. 요때 아마 주가 많이 움직일 겁니다. 자, 그다음 노바티스. 이거는 나도 보고 좀 놀랐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 처음 봤거든요. 나도 노바티스가 심혈관 질환 분야에 대한 거를 갖다가 발표를 하는데 종근당이 엮여 있어. 난 종근당이 종근당도 뭐고 이래 봤더만 노바티스한테 종근당이 기술 이전을 1.7조를 기술 이전을 했던 게 있어요. 나 이거 몰랐거든요.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선급금을 1060억을 받아요. 선급금을. 이 원래 1조 1조 7조 1.7조면은 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. 큰 건데 보통 이렇게 딜이 나와도 선급금은 이제 의무 반환 없는 선급금 이거는 보통 막 100억, 200억, 뭐 잘 받으면 300억. 저때 알테오젠이 뭐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그때 그런 적 있었죠. 그 뭐 600억이었나?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
이 선거금을 1,000억을 받은 거예요. 1,000억을. 깜짝 놀랐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날 2025년 7월 29일 이거 일봉을 한번 보니까 윗골이 쫙 달렸는데 이게 좀 웃기던데, 이게 심혈관 질환이잖아요. 심혈관 질환인데 심혈관 질환 약을 가지고 노바티스가 종근당한테 이제 기술을 사간 그 약으로 임상했는데 중간에 이 노바티스 측에서 굉장히 데이터 좋다고 발표를 한 거야. 그러니까 이 7월 29일 엄청 거의 상한가 가거든요. 상한가 갔다가 갑자기 쫙 빠져. 왜? 그날 무슨 기사가 난 거야. 무슨 기사가 났냐면 비만약들, 위고비하고 이런 비만약들이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. 이게 기사가 나온 거야. 그러니까 얘들 완전 세대인 거지. 쭉 빠졌더라고 보니까. 하여튼 그렇던데 이거는 반환 의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잘 이까지는 내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하여튼 꽤 큰 딜이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보다 지금 더 낮아요. 종근당은. 그 이게 약간 나도 좀 몰랐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MSD 머크죠. 머크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여기는 알테오제는 더 이상 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거라서 한미약품이 있습니다. 한미약품. 왜 한미약품이냐? 한미약품이 비만약 괜찮거든요. 삼중작용제 합니다. 얘들 삼중작용제 해가지고 꽤 좋아요. 한미약 근손실 나중에 밑에 요 나오거든요. 한미약품이 근손실도 굉장히 좋고, 비만약은 이제 제일 치명적인 게 근육이 같이 빠지는 건데 얘들은 근육이 많이 안 빠진대요. 그래서 이게 좀 지금 근데 임상이 아직 좀 늦어가지고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, 어쨌든 이 비만약은 다 메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머크하고 이제 계약한 게 있어요. 에피노페그듀타이드. 이걸 이제 머크가 한미약품한테 사갔거든요. 그게 임상 2비상 결과가 임박했다. 그럼 조만간에 한 두세 달 임박했다 하면은 뭐 한 두세 달 정도 되겠죠. 두세 달 뒤에 임상 2비상 결과가 나오니까 요거는 약간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노바티스가 아니라 엔비디아. 자, 약간 뜬금없는데 엔비디아 젠슨 왕이 그 연설할 때 같이 한 번씩 얘기하죠.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. 그러니까 AI로 신약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지. 예. 근데 이거는 관계된 게 아닙니다. 엔비디아하고 프로티나하고 뭐 엔비디아하고 루닛하고 어떤 뭐 MOU라든지 뭐 이런 거조차도 없습니다. 그냥 파트너십 기대. 그래, 이거는 프로티나나 루닛이 뻥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얘들도 좋아요. 프로티나는 삼성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도 관계가 많고, 루닛도 동반진단 쪽에서 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. 이것도 동반진단 쪽에서 굉장히 이 빅파마들하고 뭐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요. 예. 근데 지금 저는 아까 요 표 있잖아요. 아까 그 그림 그것만 이제 풀이하다 보니까 여기 섞여 있어서 그냥 쓰긴 썼는데, 아무튼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에 프로틴하고 루닛이 연결돼 있다. 자, 그 다음에 사노피가 이제 뇌질환 분야의 집중 공략, 집중 전략을 갖다가 발표를 하는데 두 개입니다. ABL 바이오도 있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도 있는데 ALBA 요거는 이제 기술 이전 된 겁니다. 사노피한테 뭐가 기술 이전 됐냐? 파킨슨병입니다. 파킨슨병. 그다음에 오스코텍은 알츠하이머. 이 둘 다 서로 기술 이전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 발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략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 요 발표할 때 ABL하고 오스코텍도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. 물론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. ABL 바이오는 더 가는 게 맞죠. 사실은 ABL 바이오는 더 가는 게 맞는데 조금 시기가 그런 건지 바이오가 워낙 날리니까. 자, 그 다음 GI 이노베이션. 자, 요런 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. 닭게다가 뭐 이게 무조건 다 기술 이전돼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작용 기전만 같다. 그러니까 GI 이노베이션 약이 IL2라는
기전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데 다케다도 같은 기전으로 임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서로 협업이 있다든지 기술 이전이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그런 건 있죠. 다케다가 이 기전으로 해서 데이터가 잘 나왔다. 파이프라인 현황이 뭐 파이프라인이 뭐 많더라. 막 짱짱하게 많더라. 그러면 GI 이노베이션도 좋은 소식이죠. 그 다음에 엘라일람 차세대 RNA 올릭스가 생각보다 저는 사실 올릭스를 뭐 매매를 한 2년 전에 해보고 안 해봤는데 RNA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. RNA도 뭐 세 가지가 있거든요. 세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mRNA가 있고 siRNA가 있고 그냥 RNA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게 설명하려면 너무 이게 좀 장황해지니까 그냥 유전자를 같이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RNA 이중항체도 있고 RNA 비만형 이게 첨가제 같은 거 첨가제 일종의 나도 뭐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조미료 같은 겁니다. 기존에 약이 있으면은 조금 더 부작용이 덜 나게 조금 더 약발 잘 받게 뭐 이런 느낌이던데 아무튼 이 siRNA 쪽에서는 올릭스가 좀 괜찮은가 봐요. 여러 번 거론됩니다. 자, 여기서 엘라일람하고 올릭스는 직접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술 RNAi 이 기술로 올릭스하고 릴리하고 기술 계약이 된 게 있습니다. 근데 그거랑 같은 걸로 엘라일람이 발표를 한다. 그 다음에 바이오젠. 자, 이 내용을 바이오가 진짜 이 말이 한 끗 차이로 진짜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깜빡 잘못하면 속습니다. 이 바이오젠의 레캔비가 이게 잘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. 잘 팔리고 있는 건데 치매약입니다. 치매약인데 치매약 이 레캔비를 처방받기 전에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뭐 표현을 톨게이트라고 하던데 무슨 검사를 받는 게 있거든요. 진단을 받는 거. 그 진단을 받아야 레캔비를 처방을 해줍니다. 근데 그럼 이 진단제 시장에 점유율 90% 돼 있잖아요. 이게 글로벌 점유율 90%면 얼마 좋겠습니까? 이게 누가 모르겠노? 다 알고 있을까 아이가? 우리나라 안에서 점유율이 90%다. 그런데 이제 관계가 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. 왜? 우리나라 사람도 치매 진단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람도 치매가 있으니까 또 레캔비를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뭐 치매 진단 받아가지고 내 레캔비로 처방을 받고 싶다 하면은 이 듀켄 바이오의 치매 진단제를 써야 되는 겁니다.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뭐 그런 엄청난 뭐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바이오헤븐 에임드 바이오 나왔네요.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. 에임드 바이오하고 오른 바이오하고 잘 가던데 ADC입니다. ADC. 이거는 바로 계약된 겁니다. 에임드 바이오가 바이오헤븐한테 기술 이전했어요. 근데 비공개로 해가지고 금액을 모릅니다. 금액이 비공개가 돼가지고 그냥 1조가 넘지 않겠느냐. ADC는 좀 신상이고 좀 따끈따끈한 항암제 쪽이니까 여러 다른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제가 이건 조사를 해봤는데 안 나와요. 비공개라 가지고 그냥 1조는 넘지 않겠느냐. AI한테 물어보니까 뭐 1조에서 1.4조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나오던데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거는 실제 관계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데이터 발표는 아니고 개발 전략. 그러니까 크게 뭐 난리가 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제논. 자, 제논 이거는 뭐냐면은 자,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만든 이유기도 합니다.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게 경쟁사거든요. 근데도 그 표에는 관련주라고 묶어놨어요. 그는 왜 관련됐는지를 모르는 거야. 그냥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. 그럼 바이오팜이 제논한테 뭐 기술 이전했나? 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처음에. 물론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. 주식을 잘 안 해보신 바이오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은
이렇게 엮어 놓으면은 제논이 뭐 좋으면 그거 아닙니다. 이 경쟁사입니다, 경쟁사. 자, 근데 이게 내용을 한번 볼게요. SK 바이오팜이 뇌전증에서 이건 미국에서 잘 나갑니다. 미국에서 FDA 승인 받고 잘 팔고 있어요. 잘 팔고 있는데 제논이라는 후발주자가 나타난 거야. 이 뇌전증 식약에. 이 뭐 데이터 검사하고 데이터하고 임상 결과하고 이런 걸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내용만 전달 드릴게요. 이 아들은 SK 바이오팜은 이미 팔고 있고 이제 제논이 이제 허가 나와가지고 신약 개발 타임라인 얘들이 아마 3상은 끝났고 IND 내놓고 기다리고 있나? 그러니까 얘들이 뛰어들면 좋은 데이터로 뛰어들면 뭐 바이오팜이 그 좀 시장을 뺏길 수도 있겠죠. 예. 그래서 이건 오히려 제논이 좋은 발표를 하면은 SK 바이오팜한테는 안 좋다. 예. 안 좋은 상황이다. 자, 로이반트 하놀바이오 나왔네요. 예. 1년 반 존버하다가 겨우 10% 15% 먹고 나왔나. 근데 다시 들어가갖고 물려 있습니다. 로이반트가 발표합니다. 로이반트 자회사가 요 이뮤노반트입니다. 자가 면역 질환. 이게 뭐냐면은 내 항체가 뇌를 공격하는 겁니다. 착각해가지고. 내가 뇌를 공격하는 거. 여기서 이제 1401 IMVT 1401이 최근에 빠꾸고 났어요. 이게 1401하고 1402 이 두 개를 하놀바이오가 이뮤노반트한테 기술을 팔았어요. 팔았는데 이 1402가 사실은 더 큰 겁니다. 이게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이게 시장이 막 그렇게 블록버스터급은 아닌 것 같던데 이게 적은 건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이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이거는 놔두고 이 1401을 반납을 했어요. 그만하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번 그게 한 2주 정도 됐나 한번 쫙 빠집니다. 한 20-30% 이틀에 걸쳐가지고 한 20-30% 빠졌을 거예요. 아무튼 그레이브스병은 아주 괜찮은 약이다. 괜찮은 내용이다. 그러고 이 이뮤노반트에 대해서도 뭐 조만간에 뭐 어디서 인수를 한다 이런 소문이 잠깐 돌아가지고 한번 급등을 한번 했어요. 한 달 전에. 좀 관심은 가져볼 만한 회사입니다.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.